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머홀딩스 좀 보려고 하는데요. ARM이죠. 예전에 아머홀딩스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지금 아머홀딩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시그러들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아머홀딩스에 대해서 뭐 주목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쫄래쫄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머홀딩스가 오늘 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차트는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전형적인 차트네, 아몰리스. 여기서 딱 박스권에서 움직이죠?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오. 예, 변동성이 약 120%의 변동성이네요. 예, 요 박스권의 120%의 변동성. 근데 이 120%의 변동성을, 어, 2023년, 24년, 4년 동안? 네, 진짜 4년 동안 그냥 박스권에서 야, 재밌었네.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주기가 있었네. 올라갔다가 그래도 전저가 높여갔네. 여기서 전저가 높여가면서 그 다음에 날아가기 시작했구나. 날아가면서 이제 뿅 갔죠. 올라가는 거죠. 예,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네, 하여튼간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좀 긍정적이 나왔나 봐요. 나름대로 지금 약간 핸들형 패턴 나왔죠. 네, 핸들형 패턴 나오면서 캔들 자체가 고가로 네 11 지금 이제 야 거래량 붙었는데요. 이거 지금 애프터 마켓인데 요 거래량 붙었으면 의미 있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네, 고가로 해가지고 14.68%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현재 종가로는 종가는 아니죠. 현재 가로는 7.5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캔들은 석비랑 캔들이죠. 현재로만 본다면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약간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갭 메꾸지 않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움직이다가 뾰로롱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예. 그러면 오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우리 살펴볼까요? 신중하게 살펴봅시다. 네, 4분기 실적이라고 하네요. 이게 회계노가 이제 달라서 하여튼 봅시다. 총 매출은 네, 14억 9천만 달러, 14억 9천만 달러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매출 좋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20% 상승했으니까 좋죠? 네, 주당 순이익은 뭔가 컨센서스 대비 좀 상회했나봐요. 상회라고 써 있는데 0.60 로열티 수익 여기가 주로 이제 설계해 갖고서 로열티 수익을 내는 거죠. 로열티 수익이 6억 야 근데 잠깐만 매출액이 14억 9천만 달러. 근데 여기가 로열티가 6억 7천만 달러. 그러면은 두 배 약간. 그러면 로열티가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로열티만 매출이. 그리고 시장 예상은 로열티 예상을 6억 9,300만 달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로열티 매출이 6억 7,100만 달러가 나왔어. 그 로열티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았네요. 하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했어요. 전 라이센스 전년 대비겠죠. 전년 대비보다 증가했어. 라이센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다. 라이선스 매출은 8억 1,900만 달러. 그런데 예상치가 어? 예상치가 더 높게 나왔네. 7억 7,560만 달러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우선은 라이선스는 좋게 나왔고 로열티는 약간 떨어지게 나왔고 매출은 좋게 나왔고 잠깐만 물어봅시다. 이 회사의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총 매출은 이거 근데 총 매출이 저거예요? 4분기니까 분기 대비예요? 전년 동기 대비 20%예요? 아니면 4분기이기 때문에 사업연도로 이야기한 거야? 이거 총 매출이 분기 매출인지 아니면 사업연도
총괄 매출인지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EPS는 뭐 예상치보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로열티 쪽은 예상치보다 좀 약간 떨어지고, 라이선스 매출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로열티하고 라이선스 매출 이것을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로열티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지? 라이선스하고 로열티하고 통상적으로 저는 약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매출하고 로열티라는 단어를 매출 개념을 다르게 분리해서 쓰는데 이 상황적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줄래요? 예, 단어 의미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황적 관점에서 로열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출이고 라이선스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 매출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쉽게 설명해 달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렇고 뭐 더 봅시다. 뭐 설명해 주겠지. 그래서 우선은 뭐 매출은 좀 증가했으니까 의미가 있는데 로열티가 좀 약한 부분이 있네. 가이던스 다음 분기죠. 6월 말 6월 그래서 매출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게 12억 5천만 달러인데 12억 6 죄송합니다. 맞죠? 12억 5천만 달러 했는데 12억 6천만 달러니까는 약간 좀 높게 이야기했다. 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있네. 근데 많이 높게 이야기한 건 아니네. EPS도 네 0.36달러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은 가이던스에 대해서 0.40달러니까 긍정적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뿅 뭐라고 대답했는지 봅시다. 총 매출 20%는 분기 매출인가 연간 매출인가? 원문에서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회계 4분기 매출이 20% 증가하여 1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입니다. 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로열티하고 나레선스 이 부분은 ARM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비유로 먼저 풀고 그 다음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운 비유. 건축 설계 사무소 ARM을 건축 설계 사무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는 건물을 직접 짓지 않고 설계도만 그립니다. 라이선스 건물주가 그 설계도 우리가 쓰겠다라며 설계도 사용권을 사는 단계에서 내는 돈이니 로열티입니다. 그 설계도로 실제 건물이 지어져서 분양될 때마다 칩이 출하될 때마다 한 채씩 얼마냐 추가로 돈을 받는 돈. 같은 설계도 한 장으로 두 번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처음 설계도를 건널 때 라이선스 한 번, 그 설계도로 만든 제품이 시장에 나갈 때 또 한 번. 시간추 쏘리 잘못 얘기했다. 나 이렇게 말이 꼬이냐? 쏘리. 라이선스라는 것은 그 설계도 우리가 쓰겠다라며 설계도 사용권을 사는 단계를 라이선스고 로열티라는 것은 그 설계도로 실제 건물이 다 지어져서 분양될 때마다 칩이 출하될 때마다 한 채당 얼마씩 추가로 받는 돈. 알겠다. 사용권을 가는구나. 사용권이 라이선스고 로열티는 분양될 때마다 그 칩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구나. 일부의 그 지분 수익을 가져가는 거네. 가져가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지.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 어? 잠깐. 이걸로 없어. 이게 좀 속도가 느리지. 그냥 결국 잠깐만 이거 지우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라이선스는 사용권.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권을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노열티는 그 사용권을 받아서 이제 계속 제품을 생산하지. 생산할 때마다 일정 부분 로열티 요 일부분의 지분율을 좀 가져가는 거지. 예, 그게 로열티. 이렇게 되면 구분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끝.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뉴얼티 라이선스는 네 올라갔는데 사용권에 대한 판매는 올라갔는데 뉴얼티는 줄어들다. 뉴얼티라는 것은 계속 판매가 되는 영역인데 그 부분이 약간 시장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네. 그 다음 신제품 AGI CPU 매출 전망. 이거 좀 특이하긴 해요. 이 회사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의 주로 이야기가 얘하고 합친 거구나. 여기에 보시려면 매출이 14억 9천만 달러잖아. 그치? 얘하고 합쳤네. 그러니까 로열티 매출하고 이 회사는 원래 매출이 로열티 설계도면 쪽 판매하는 IP 쪽이잖아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여기 로열티 수익하고 라이센스 수익만 있었던 회사야. 그치? 근데 이런 회사가 신제품 AGI CPU를 판매할 거라고 하죠. 이제 제품을 아예 판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CPU를 판매하는 거죠. CPU라고 한다면은 요번에 그 AMD죠. AMD가 CPU 판매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지. 그리고 최근에 또 인텔 쪽도 CPU 판매로 해가지고 돈 벌고 있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가지. 근데 이제는 ARM, 홀딩스도 진짜 자기 제품 앞에 이게 붙었더라고. AGI가 붙었어. 근데 이 AGI가 붙은 이유는 그냥 쉽게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그냥 CPU라고만 한다면은 되게 범용적인 언어잖아요. 예, 범용적 언어인데 여기다가 나름대로 어떤 CPU 뭐 예를 들어서 뭐 AMD 같은 경우는 인스팅트라고 붙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AGI라고 붙네. AGI CPU라고 하고 인텔은 또 뭐 인텔 CPU 뭐 있죠. 그래서 매출 전망이네. 근데 이게 누적 매출 전망이 2027년에서 2028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27년 뭐 하반기라든지 그때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2028년 누적 매출. 여하튼간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매출이 신제품 판매를 통해 가지고 20억 달러. 야, 20억 달러면 엄청난 거 아니야?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총 매출이 현재 14억 달러잖아. 14억 9천만 달러잖아. 14억 9천만 달러에다가 20억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 14억에다가 20억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밸류에이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긴 했지. 2배 정도 올라가겠지. 기수주 잔고 벌써 수주한 게 있어. 3월 시점으로 그러니까 백로그로 하죠. 수주 잔고로 하죠. 예. 이미 받은 거는 10억 달러를 이미 계약을 체결했대. 10억 달러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주가 반응 및 지분 구조, 시간의 거래 변동성, 실적 발표 후 약 6% 하락? 근데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갔어.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 소프트뱅크 그룹 보유 지분이 90%야. 소프트뱅크가 90% 갖고 있어. 따따따. 최고 경영자 르네 하스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뭔 얘기야? 지난 분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네, 지난 분기 스마트폰 단위 출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음을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했다. 다만 저가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ARM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그러니까 요새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있죠. 근데 이거 스마트폰 출하량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램 때문에요. 디램에 대한 공급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 단위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가 르네 하스네. ARM이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가는 가속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게 인터뷰 발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ARM의 기반 기술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흐름과 연결됩니다. 네, 그만큼 뭐 많이 이제 활용된다는 거죠. 로열티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도 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 AGI CPU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AGI CPU 요거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 컴퓨터 서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 사업 모델 ARM은 그동안 반도체 설계도 IP를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출하 시 로열티를 받는 중립적 설계 공급자였다. 주로 직접 제작권을 받는 회사였죠. AGI CPU는 ARM이 자기 브랜드로 직접 칩을 판매하는 첫 본격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빌드아웃, 인프라 구축 붐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기수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27년에서 2028년 누적 매출 전망도 20억 달러, 20억 달러 초과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사업 구조의 변화의 압력. 기존 고객사 ARM 설계로 자체 칩을 만드는 대형 고객사와 잠재적으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중립 공급자 지위가 흔들 수 있는 사업 모델 전환점이다. 근데 그동안으로는 이제 설계만 좀 해줬는데 이제는 설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하해서 판매하는 이제 기업이 되니까 그 부분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현상 압력 해석. 스마트폰 대 데이터 센터의 비대칭 전환. 스마트폰 대 데이터 센터의 비대칭 전환. 스마트폰 단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1차 현상이고 저가 시장 집중이라는 단서는 2차 현상임. 메모리 칩 부족으로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생산의 차질을 빚는 메모리 칩 부족으로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외부 변수가 작동 중 ARM 자체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변수임이 명시되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부족해져 가지고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며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빠르게 올라오고 스마트폰 둔화의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 전환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죠. 이거 다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 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출하량은 줄어들었고. 현재 로열티는 약세, 미래 라이선스 로열티는 약세다. 현재 로열티는 약세고 라이선스 신제품 강세의 시간 격차. 로열티는 이미 출하된 칩의 결과 현재 시장 약세 반영. 라이선스 초과 AGI CPU 수주 잔고 미래 12개월에서 24개월 매출 파이프라인의 강세. 시장이 마이너스 6% 반응한 것은 당장의 로열티 미달과 주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등으로 누적된 기대치 충돌로 해석된다. 주가 약세는 펀더멘탈 약화가 아니라 기대치 조정의 성격이 있다. 근데 기대치 조정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도 여기 조정받았다가 약간 더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 뭐 어차피 21선도 있긴 하니까 추세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뭐 펀더멘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 가치도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지는 약간 사업의 그 캐시카우를 하나 더 늘리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로열티하고 라이센스 쪽, 그러니까 라이센스하고 로열티만 받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진짜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영역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가치가 더 2배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업 모델 전환의 양면성. AGI CPU 직접 판매는 매출 규모를 키우지만 ARM의 전통적인 강점이 중립성을 침식할 수 있다. 요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소프트뱅크의 지배구조 지분 90%, 하스의 소프트뱅크 겸직이래가지고 ARM이 소프트뱅크의 AI 칩 통합 전략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적 압력, 같은 그룹 내 엠페어 컴퓨팅, 그래프 코어와 시너지 압박이 사업 모델 전환을 가속시키는 외부 변수인이다. 이건 약간 이제 회사의 어떤 구조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ARM의 역할.
가이던스의 묘한 신호. 다음 분기 매출 1억 2천 아니 그죠 12억 6천억 12억 6천만 달러는 컨센서스 12억 5천만 달러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EPS는 0.40달러로 컨센서스 0.36보다 11% 높다. 매출보다 마진 효율성에서 더 강한 신호가 있다. 그러니까 매출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컨센서스 대비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 올라갔으니까 가이던스가. 그리고 EPS는 0.40달러에서 0.36 나름대로 네 마진 효율성은 더 강화되는 네 모양새가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죠. 매출 20% 고성장 분기 직후 가이던스가 마이너스 15% 순차 감소를 시사한다. 분기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에 진입했다. 이거는 좀 다시 더 봐야겠다.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까? 당신이 답변해 준 것 중에서 압력 4 가이던스의 묘한 신호 여기에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매출 20% 고성장 분기 직후 가이던스가 마이너스 15% 순차 감소를 시사. 분기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에 진입. 이거 무슨 의미야? 좀 풀어서 설명해 줘. 그러니까 매출이 20% 고성장 분기 직후, 그러니까 매출이 20% 고성장했다고? 그 분기 직후 가이던스가 마이너스 15% 순차 감소를 시사한다고? 이게 뭔 얘기야? 이거를 되게 풀어서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시점별로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5% 순차 감소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 줘. 약간 흐름상. 그리고 분기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에 진입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 건데 가이던스하고 왜 갑자기 엮어서 이야기를 하지? 그냥 순수하게 매출의 성장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가이던스니까 회사의 가이던스니까 내가 가이던스가 줄어들었어? 매출 성장률에서 매출 성장률이 20%씩 고분기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가이던스가 마이너스 15% 순차 감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가이던스가 15% 순차 감소를 시작하게 된 거야. 이거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분기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에 진입. 분기 변동성이 크다고? 왜 분기 변동성이 왜 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씩 고성장하다가 15% 순차 감소하다 보니까 분기 변동성이 크게 됐다고? 근데 분기 변동성이 크게 된 원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고려하고 있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약간 지금 뭐 전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라이선스 로열티만 판매했던 회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존 경쟁사하고의 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 클로드가 좀 짧아. 예, 그 STD 기능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 문장에서 분기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빨리 던졌습니다. 그래, 너무 빨리 던졌어. 풀어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시점별로 정확히 펼치기. 먼저 두 수치가 서로 다른 비교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혼동의 핵심입니다. 20% 성장, 전년 동기 대비 20%. 어, 계산, 작년 동기 12억 4천만 달러. 올해 동기 14억 9천만 달러. 그래서 20% 성장했다는 거. 이건 알지.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이건 알겠어. 15% 감소. 직전 분기 대비 QQ 다음 분기 가이던스 시점 비교 대상 방금 끝난 분기가 가이던스 다음 분기. 그래서 가이던스를 12억 4천 방금 끝난 분기가 14억 9천만 달러였는데 다음 분기가 12억 가이던스를 12억 6천만 달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5% 줄어들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증가했어. 그런데 다음 분기 대비해서는 15% 줄어들어. 근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잖아. 이거는 다음 분기 대비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나?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당신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좀 논리가 약간 안 맞는 게 뭐가 있냐면은 20% 성장했다고 했잖아. 그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성장한 거고, 그리고 당신이 15% 감소한다는 것은 다음 분기 대비해서 감소한다는 거잖아. 야, 앞에의 20%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잖아. 1년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 차이에 의해서 20%가 성장한 거고, 지금 다음 분기는 그냥 그 다음 분기 몇 개월 차인데, 3개월 차인데, 거기서 15% 줄어든 거고, 그것을 뭔가 전환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나? 그건 좀 뭔가 어색한데? 지금 당신의 설명 자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제가 비교 기준이 다른 수치를 같은 평면에 놓고 전환의 신호라고 의미 부여한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제 설명의 논리적 약점 인정.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매출 20%, 고성장 분기 직후, 가이던스 15%, 순차 감소를 시사, 분기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에 진입. 질문하신 그대로 이 문장의 문제는 20% 12개월 차이 전년 동기이고 15%는 3개월 차이 직전 분기 대비 두 수치를 나란히 놓고 고성장 직후 급감이라는 꼭 표현했다. 비교 기준이 다른 수치를 같은 기준축에 올린 잘못된 대조. 12개월 누적 결과와 3개월 단기 변화는 애초에 같은 평면에서 성장하다가 꺾였다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씨, 똑바로 대답 못해? 각 수치를 자기 평면에서만 본다면 20% YOY 1년 전과 비교한 성장률 그 자체로 한 점의 정보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가속 감속 판단을 하려면 전 분기 YOY 수치가 필요한데 원문에는 없다. 그래서 제 표현에 그래서 제 표현은 무엇이었나? 제가 한 것은 두 개의 독립된 점을 임의로 연결해 구간 진입이라고 서사를 만든 것입니다. 데이터가 그 서사를 지지하지 않는데도요. 질문하신 표현대로 옮기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정확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당신이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어. 자기 점검, 결론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춰 수치를 끌어다 쓴 사례입니다. 비교 기준의 다른 수치를 같은 평면에 놓은 것은 분석가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인데 제가 그 함정에 그대로 빠졌습니다. 질문하신 그 지점의 정확한 교정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데이터가 지지하는 선이고 그 너머의 전환 구간 진입 같은 서사는 더 많은 시계열 자료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류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분석의 결을 다시 정확히 잡아주신 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체크하세요. 예, 이 클로드 오퍼스 4.7이라 하더라도 이런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AI가 언어 모델이잖아. 그래서 언어는 단어와 단어를 조립해 갖고서 문장을 만든 거고 문장과 문장을 만들어 조립해 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AI의 답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따져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거는 아닌 거야. 엉터리 수준의 분석인 거야. 야, 오퍼스 4.7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AI 활용하실 적에 올바르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보고 그러면 그 문구가 여기였죠? 예. 결론 2번 이번 분기 ARM 현재 시장은 약하지만 미래 파이프라인은 강하다. 현재 시장은 약하지만 미래 파이프라인은 강하다. 비대칭 구조를 그대로 드러냈다.
로열티 미달과 스마트폰 마이너스 성장은 1차 현상에서 약세 신호로 잡히지만 라이선스 초과와 AGI CPU 20억 달러 매출 전망은 그 약세의 시간 주기의 단기에 국한됨을 보여준다. 뭐 시간에 좀 빠진 부분은 후퇴라기보다 연초 대비 2배 이상 오른 주가에 누적된 기대치가 로열티 미달이라는 작은 균열에 과민 반응한 결과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네, 그러니까 좀 올라가서 조정받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닌 것 같고 가장 깊은 구조 변화는 사업 모델 자체에 있다. 사업 모델 자체에 있다. 구조 변화는 ARM은 설계만 파는 중립 공급자에서 직접 칩을 파는 플레이어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AI 칩 통합 전략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그 전환은 매출 규모를 키우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고객사들과 관계 재정이라는 잠재적 압력을 수반한다. 다음 1, 2년의 관전 포인트는 AGI CPU 실제 인도 속도와 기존 ARM 라이선스 고객들의 반응 두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전환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회사가 그동안 라이선스하고 로열티로만 매출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CPU 판매까지 AGI라는 CPU 판매까지 하면서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매출의 파일을 좀 크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역할을 하는 게 소프트뱅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약간 여러 가지 좀 출렁출렁 거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출렁출렁 그리고 지금 캔들 자체도 약간 현재까지 보는 캔들 약간 이제 석비랑 캔들이 좀 나왔어요. 매도수가 그쪽 강하게.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약간 조정받았다. 다시 여기서 좀 플래그 좀 잡아준다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플래그 잡아줄 적에 세력대의 물량 좀 체크하시면 됐고 거기에 맞는 투자금 운영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ARM 종목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가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